저희 3회는 안 했죠. 197페이지 3회. 요거 같이 한번 해봐요. 제1작업부터 함수까지. 준비됐나요? 엑셀 새 거 열어주시고 새 통합 문서 눌러주시고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답안 작성 요령부터 해야 되죠. 그래서 왼쪽에 A열,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서 세 번째 열너비 클릭하시고 열너비 1 해주고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시트 탭, 시트 1에다가 더블 클릭하시면 회색으로 블럭이 잡히는데요. 제일 작업 쓰고 엔터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제일 작업 시트 위에서 오른쪽으로 2번 드래그해서 복사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각각의 복사된 거 제3작업, 제2작업 이름 바꿔줍니다. 더블 클릭하신 뒤에 이름 바꾸고 엔터 눌러주세요. 자, 이름 다 바꾸셨다면 제1작업 시트 클릭하시고 왼쪽에 A랑 1번 사이에 요거 삼각형 셀 모드 선택 클릭. 자, 그리고 글꼴을 굴림에 11포인트 가운데 맞춤 눌러줄게요. 여기까지가 준비사항이에요. 여기까지가 답안 작성 요령. 자, 됐다면 일단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누르고 저장 누르고 찾아보기 클릭하시고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문서, 오른쪽에 ITQ 더블 클릭하시고요. 파일 이름 2025-09 오늘 며칠인가요? 24일 빼기 본인 성함 써줄게요. 했나요? 자, 그리고 저장 눌러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열부터 J열까지 드래그 해줄 거예요. 열 머리글에 B열부터 J열까지 드래그. 그 다음에 J열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서 세 번째 열너비 클릭. 자, 그 다음에 열의 넓이를 11 넣어주고요. 확인 눌러줄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 왼쪽에 5번행부터 14번행까지 드래그 해줄 거예요. 원래 4번행부터 표가 만들어지지만 4번행은 나중에 그 행의 높이가 글씨 쓰면 높아질 거기 때문에 같이 잡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5번부터 14번행까지 드래그하고 그 다음에 행 높이 18 그리고 확인 눌러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은 테두리 넣어줄게요. B4부터 J14까지 드래그, 글꼴에서 모든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B5부터 J12까지 블럭을 잡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넣어줄게요. 자, 여기까지 했다면 B13부터 D13 블럭 컨트롤 키 누르고 B14, D14 드래그, F13, 14 드래그, G13, I13 드래그 해주고 위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서 셀을 합쳐줄게요.
자, 그 다음에 F13을 클릭을 해주세요. 블럭을 풀고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서 5번째 셀 서식 클릭하고, 자, 그 다음에 창 뜨면 위에 테두리 클릭해서 대각선 위, 대각선 아래 눌러서 X자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때 두 줄이 쓰는 부분, 배송기간 같이 두 줄 쓰는 부분은 첫 번째 줄 쓰고 나서 Alt 누르고 엔터, 그 다음에 1 쓰면은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행의 높이가 자동으로 높아져요. 자, 그리고 그 옆에 가격도 쓰고 Alt 엔터 해주시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나머지 부분 다 써주실까요? 자, 내용 다 쓰셨다면 이제 거기 동그라미 조건을 하나씩 하면 돼요. 자,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굴림 11포일은,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하며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세요. 그래서 숫자에 해당하는 F5부터 H12까지 블럭을 잡고 맞춤 그룹에서 오른쪽 맞춤, 표시 형식에서 심표 스타일 넣어서 천자의 구분 심표까지 넣어줄게요. 이때 같이 블럭을 잡아서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숫자에 천자의자 구분 심표만 넣는 걸로 해버리면 여기 보시면 공간이 있잖아요. 이거 심표 스타일을 넣어야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같이 잡고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 제목, 도형,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중장기 부품 주문 현황을 입력한 후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자, 얘는 요 위에 있는 도형 그리라는 얘기죠. 자, 도형을 그리려고 봤더니 행의 높이가 출력 형태보다 낮아요. 그래서 왼쪽에 행 머리끝 1번부터 3번 행까지 드래그 하시고 3번 행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행 높이, 그리고 행의 높이를 25로 높여줄게요.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어느 정도 좀 높아졌을 거예요.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메뉴 삽입으로 들어가서 앞에서 5번째 도형 찾아서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도형이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에요. 사각형에 네 번째 거가 사각형 잘린 위쪽 모서리거든요. 요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 옛날에는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었는데 지금은 사각형 잘린 위쪽 모서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아마 요게 안 나올 거예요. 어쨌든 요거 네 번째 겁니다. 찾았나요? 클릭하고 삘 선에서 쭉 드래그해서 G3 중간까지 그려주시면 돼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메뉴 셀프 형식에서 왼쪽에 도형 효과, 그림자, 자, 그리고 그림자의 방향을 오프셋 오른쪽 넣기로 되어 있죠. 네 번째 거가 오프셋 오른쪽입니다. 참고로 오프셋 오른쪽이랑 그 위에 오프셋 오른쪽 아래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위치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글자를 중장미 부품 써주세요. 바로 쓰면 돼요. 중장비 부품 주문형.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글자 없는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하고 홈에 가서요. 글꼴 굴림, 글자 크기 24, 그 다음에 글자색 검정, 채우기색 노랑, 굵게 넣어줍니다. 굵게 채우기색 노랑, 글자색 검정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정렬 있죠. 가운데 정렬을 둘 다 눌러줄게요. 했나요?
자, 그러면은 다음처럼 바뀌었다면 이제 넘어갈게요.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게 하시오. 단 원본 삭제래요. 자, 얘를 여기에다 바로 그릴 수 없어. 옆에 비어있는 칸에다가 그린 뒤에 복사 붙여넣기 해야 되는 문제예요. 저는 살짝 내려가서 A16부터 O17까지 블럭을 잡아줄게요. 자, 그리고 글꼴에서 테두리, 모든 테두리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있는 두 칸을 블럭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주고 오른쪽 위에 써져 있는 확인, 사원, 대리, 과장 써줄게요. 확 쓰고 Alt 엔터, 그리고 인 쓰시면 되고요. 사원, 대리, 과장 입력해줍니다. 비 온다. 자, 그 다음에 확인이라는 셀의 열의 넓이는 좁아야 되기 때문에 요 셀 넓이를 살짝 좁혀주고요. 사원 아래 여기 칸을 클릭을 해서 여기는 행의 높이를 조금 높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블럭을 잡아주시고, 선생님 질문 있는데요. 네, 확인하고 그 사원 앞에 글씨가 굵잖아요. 선이 굵잖아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거는 얘가 문제를 잘못 낸 거예요, 선생님. 그렇게 나오는 경우 없어요. 별도로 굵게 안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블럭을 잡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H1셀에다가 클릭을 하는데 이때 붙이기가 아니고 그림으로 붙여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붙여넣기 글씨 누르고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서 세 번째인 그림을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 요 그림이 붙여지면은 위치 잡아주세요. 요거 자, 그 다음에 블럭을 원본 부분을 블럭을 잡고 그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 삭제 확인 눌러주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거 B사부터 J4까지 블럭 컨트롤 키 누르고 G14, I14 클릭하시고 글꼴에서 채우기 색 이용해서 주황색 넣어줄게요. 지금 네 번째 동그라미까지 끝났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거 해볼게요. 자,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의 주문번호 B5부터 B12 영역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H14가 여기고요. 클릭을 하신 뒤에 위에 메뉴 데이터 클릭, 오른쪽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림으로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모든 값을 목록으로 바꿔주고요. 자, 그리고 원본에다 클릭하시고 원본에 주문번호 들어가야 되죠. B5부터 B12까지 드래그 해줍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 옆에 화살표 누르면 맨 위에 HA561-1호 있어요. 요거 선택을 해줄게요.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은 셀 서식 넘어갈게요. F5부터 F12까지 블럭을 잡고 숫자 뒤에 개 붙여야 되죠. 이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서 다섯 번째 셀 서식 클릭. 그 다음에 위에 표시 형식 클릭하시고 왼쪽에 사용자 지정 눌러줄게요.
숫자에 천단위자 구분표가 없기 때문에 오른쪽에 지표준을 선택을 하고요. 지표준 뒤에다가 개를 붙여줍니다. 자, 여기서 잠깐. 선생님 만약에요. 뒤에 개가 아니고 만약에 센티미터를 붙여줘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양옆에다 큰 따옴표 씌워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얘가 그 영문이 명령이 있어가지고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쓰실 땐 꼭 큰 따옴표 입혀주세요. 한글을 쓸 때는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입혀지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럼 19개 나오나요? 자, 그 다음에 D5부터 D12 영역 블럭을 잡고 왼쪽에 이름 상자에다 클릭하시고 이름 정의를 뭘로 하세요? 분류로 하세요. 그래서 분류 쓰고 엔터 눌러줍니다. 했나요? 자, 여기까지 푸셨으면 이제 7번부터 문제를 차근차근 해주면 돼요. 자, 7번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주문 수량이 20 이상의 행전체에 다음 서식을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적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파랑 굵게. 자, B5부터 H12가 행 전체를 뜻합니다. B5부터 H12를 블럭 잡아줍니다. 잡았나요? 자, 그리고 홈으로 가서 오른쪽에 조건부 서식을 클릭할게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규칙을 넣을 거기 때문에 새 규칙을 클릭을 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눌러주고요. 자, 그 다음에 규칙 설명 편집에다가 클릭을 하고 자, 그리고 규칙이 뭐죠, 선생님? 조건이 주문 수량이 20 이상이죠. 그래서 F5셀을 클릭을 해요. 주문 수량의 맨 첫 셀.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F4를 2번 눌러서 얘를 혼합 참조를 바꿔줍니다. 이때 앞쪽에만 달러 값이 들어가면 돼요. 자, 그리고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20.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넣어야 되는 서식이 파랑과 굵게죠. 오른쪽 하단에 서식에 가서 굵게 그리고 파랑 넣어주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또 확인 눌러주면 주문 사량이 20개 이상인 것들만 파란색 글씨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1번부터 6번까지 함수 문제가 쭉 나오죠? 이제 원래는 문제를 딱 여기까지 풀고 2, 3, 4작업 풀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함수 푸는 거예요. 함수를 제일 나중에. 자, 교재 페이지 197페이지 6번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수량 H14셀을 선택한 주문 번호에 대한 주문 수량을 구하시오. 자, 요게 요 값을 표에서 찾아요. 그리고 그 같은 행에 있는 주문 수량을 불러와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값을 찾는 거죠. 그래서 얘가 찾는 값이에요. 자, J14에다 클릭하고는 그 다음에 브이로그 불러줍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 왼쪽에 FX 눌러서 함수 인수 창 불러줄게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레인지 룩업 밸류 첫 번째 찾는 값이 들어갑니다. 룩업 밸류 찾는 값. 그래서 H14셀을 클릭을 하고요. 자,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 표 범위인데 참고해야 되는 불러와야 되는 데이터가 있는 표를 전체를 다 잡아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B5부터 H12까지 불러.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가 콜 인덱스 넘.
내가 범위 중에 몇 번째에 있는 데이터를 표시를 할 거냐고. 저희 주문 수량 표시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잖아요. 그래서 5 레인지 룩업에 0 쓰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주문 수량에 19개 나오죠? 자, 그 다음 최대 가격 단위원. 최대 가격 5번 문제 보면은 최대 가격 맥스 함수래요. J13에다가 클릭하고요. 는 M에 있으면 맥스가 위에서 두 번째에 나오네요. 그죠? 그거 더블 클릭하시고, 자, 그 다음에 맥스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뭐만 들어가요? 범위만 들어가요. 그래서 범위인 최대 가격 범위인 H5부터 H11을 범위 잡아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세요. 자, 그럼 81,200원이 최대값이라고 나오죠? 자, 넘어갑니다. 24. 4번 문제입니다. 전장품 주문 수량 평균. 정의된 이름, 분류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사용하는 함수는 sumif와 countIf예요. sumif 무슨 함수였어요? 조건의 합계를 구하는 거. countIf는 조건의 개수. 이때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총합에서 더한 개수를 나누면 평균이 나와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sumif 나누기 countIf 해달라는 문제예요. 자, 이 14에다 클릭하고는 그 다음에 sumif 불러줍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FX 눌러서 함수 마법사 불러주시고 첫 번째 들어가는 레인지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우리 조건이 뭐예요? 전장품이고 계산하는 게 주문 수량이죠. 그래서 전장품이 써져 있는 데가 어디예요? D5에서부터 D12까지죠. 여기 사이에 전장품이 써 있잖아요. 그래서 D5부터 D11을 블럭을 잡았더니 여기에 이름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뭐라고 나와? 분류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는 인수가 조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조건이 뭐였죠? 전장품이었죠? 그래서 전장품을 선택. 오타 냈네. 전장품을 선택. 그럼 D6 들어가면 되겠죠? 아니면 뭐 D7 들어가도 상관없고. 자, 그리고 sum range에다가 클릭하시고 세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계산할 범위입니다. 저희는 뭐에 대해서 계산해요? 주문 수량에 대해서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F5에서부터 F12까지 블럭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56 나오나요? 자, 근데요, 우리는 합계가 아니고 뭘 구해요? 평균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고 위에 수식 입력줄에 가로 뒤에다 클릭해서 나누기, 그 다음에 countIf를 불러줍니다. COU 쓰면 countIf 나오죠? 했나요? 자, 그 다음에 FX 눌러주시고 countIf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을 찾을 범위, 레인지가 범위예요. 자, 우리 범위 어디부터 어디까지 잡아야 돼요? D5에서부터 D12. 우리 전장품이 몇 개인지 세는 거니까. 그래서 D5부터 D12를 블럭을 잡았더니 이름을 정의해놔서 분류라고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는 인수 조건이니까 D6에다가 클릭. 그리고 확인하면 14 나와요. 그런가요? 자, 넘어갑니다. 3번 문제. 유주 상사 주문 수량의 합값.
합계 결과값에 개를 붙이시오. 사용하는 함수는 뒷섬 함수 and 연산자 그리고 얘 한 개예요. 자, 이 13에다 클릭했나요? 자, 는하고요. dsum 불러줍니다. 자, dsum은 조건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 함수예요. fx 눌러서 함수 마법사 불러주시고, 자, d가 들어가는 함수는 범위를 잡을 때 머리를 포함해서 미포함해서 포함해서.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표 전체를 말하는데 이때 머리를 포함한 전체를 다 잡으면 돼요. 그래서 비사부터 H12 D 들어가는 함수만 머리 잡지 나머지는 안 잡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는 인수 필드. 계산할 필드를 물어봅니다. 뭐에 대해서 계산한대요? 주문 수량에 대해서 계산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F4를 클릭. 자, 세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가 조건과 그 조건이 속한 필드. 조건이 뭐죠? 유주성사죠. 이게 어디 써져 있어요? 주문처에 써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주문처 C4부터 C5까지 드래그. 그리고 확인을 하면 35가 계산돼서 나와요. 그런가요? 자, 2번 결제 금액, 주문 수량, 가격, 단위원의 할인율을 곱하기 할인율을 구하시오. 단 할인율은 분류가 외장품이면 0.9, 그 외에는 1로 계산하시오. 사용하는 함수는 if 함수래요. 요즘에 이렇게 응용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자, 문제를 다시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주문 수량 곱하기 가격 곱하기 할인율을 해달래요. 이때 할인율은 분류가 외장품이면 0.9를 그 외에는 1로 계산해 달래요. 자, 그럼 주문 수량이 지금 어디 셀에 써져 있어요? F5 셀에 써져 있죠. F5에 써져 있는 값을 곱하기 가격은 어디 써져 있어? H5에 써져 있죠. 그래서 H5를 하고 곱하기 뭘 하면 돼? 할인율을 하면 돼. 이때 할인율이 0.9 또는 1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if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if 함수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뭐부터 해야 된다 그랬어요? 조건이 뭔지, 참에 반환하고 싶은 게 뭔지, 거짓에 반환하고 싶은 게 뭔지를 찾아야 된다 그랬죠. 자, 참에는 뭘 하고 싶대요? 0.9, 거짓에는 1이죠. 그럼 조건이 뭐예요? 분류가 는 외장품. 이게 조건이에요. 자, 이때 분류가 어디 셀에 써져 있어요? D5에 써져 있죠. 그래서 D5는 외장품일 경우에 참값인 0.9를 곱하고, D5에 써져 있는 게 만약에 외장품이 아니고 전장품이면 거짓이겠죠? 그럼 1이 곱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요게 식이 돼요. 자,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J5에다가 클릭하고는 그 다음에 첫 번째 들어가는 게 주문 수량부터 먼저 곱해야 되겠죠. 주문 수량 어디 써져 있어요? F5 셀에 써져 있죠. 그래서 F5를 클릭. 그 다음에 곱하기 가격이 어디 써져 있어요? H5에 써져 있죠. H5를 클릭을 합니다. 했나요? 그 다음에 또 곱하기. 자, 그리고 이제 할인율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할인율을 뭘 가지고? if를 가지고. 그래서 if를 불러줍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fx 함수 마법사 클릭.
눌러서 창 띄워줄게요. 자, if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이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조건식이 DO에 써져 있는 값이 외장품, 이게 조건이죠. 그래서 DO를 클릭을 하고 는 외장품은 텍스트잖아요. 그래서 큰 따옴표 외장품 큰 따옴표 닫아줍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아까 카운트 if처럼 외장품을 찍으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찍어도 되는데 대신 자동 채우기를 하면 얘가 값이 변동하겠죠. 얘가 DO가 하나 자동 채우기라면 요 다음 걸로 바뀌니까 계산이 되는 거거든, 사실적으로. 근데 여기에도 DO를 만약에 넣었어. 여기 외장품 써져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외장품이라는 값이 바뀌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참조 넣어줘야 된다. 만약에 얘를 찍어서 할 거라. 그거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낫겠죠? 모르겠으면 하지마. 안 해도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는 인수 true. 3의 값에는 뭘 반환하고 싶어요? 0.9. 거짓되는 1. 참고로 0.91은 숫자니까 큰 따옴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눌러줄게요. 더 이상 넣을 거 없으니까 확인. 그러면 다음처럼 478,800개 나오네요. 이거 걔 왜 나오냐면 여기에 있는 서식을 복사해서 갖고 와서 그래요. 근데 얘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지금 원인데. 그래서 얘는 고쳐줘야 돼. 쉼표 스타일 클릭해서 고치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자동 채우기. 옆에 자동 채우기 옵션 눌러서 서식 없이 채우기 한번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쉼표 스타일 넣어주시면 나머지도 다 들어가게 될 거예요. 됐나요? 자, 마지막입니다. 주문일자. 주문번호 마지막 두 자리 숫자 1로 하는 2023년 8월 날짜를 구하시오. 사용하는 함수는 date, write 함수를 이용하세요. 자, date는 처음 나왔죠? 자, date가 한국어로 하면 날짜예요. 그래서 숫자를 날짜로 바꿔주는 함수예요.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심플합니다. 년, 월, 일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내가 셀에 24를 A 1셀에는 24가, B 1셀에는 3이, C 1셀에는 25가 들어가져 있다. 이렇게만 그냥 써져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요게 날짜로 파악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날짜를 파악을 못할 수도 있겠죠. 이때 요 데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요거랑 요거를 이렇게 불러와줘. 그러면 얘가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냐? 2024년 03 25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바꿔줘서 나오게 해준다고. 이런 함수가 데이트 함수다. 별거 아니죠? 자, 라이트 함수 무슨 함수였어요? 오른쪽 맨 끝에 있는 글자를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추출할 때 쓰는 함수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주문번호 마지막 두 자리 숫자를 1로 하재요. 요거 두 자리를 1로 처리하재요. 그리고 앞에 연도랑 월은 2023년 8월을 나오게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뭐만 불러와? 여기 주문번호에 마지막 두 글자를 불러와서 얘만 1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23년 8월을 써줄 거야.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I5에다가 클릭하고 는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 불러줄게요. DA 쓰면 나오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FX 눌러서 함수 마법사 불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연도예요. 연도 몇 년도? 2023년. 그래서 여기다가 2023 쓰고요. 자, 먼스는 월이에요. 몇 월? 8월. 자, 그리고 데이는 뭘 가지고? 라이트를 가지고. 이때 함수 인수 창에다가 함수를 쓰잖아요. 그러면 바깥에서 쓸 때는 그게 검색돼서 불러와졌죠. 여기선 안 불러와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써야 돼요, 선생님. 라이트를. 그리고 괄호까지 직접 열어야 돼요. RIGHT 썼나요? 그러면 여기 왼쪽 위에 수식 입력줄에 라이트가 활성화가 돼요. 요거를 클릭. 대소문자 상관 전혀 없습니다. 엑셀에선 대소문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안 나온다면, 활성화가 안 된다면 가로를 안 쓴 걸 거예요. 가로까지 쓰셔야 돼요. 요거 라이트도 클릭했어요? 자, 그럼 여기 함수 인수창 라이트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여기 텍스트에다 클릭하고 그 다음에 B5에다가 클릭.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칸에다 클릭. 몇 글자 불러올 거예요? 2글자 불러올 거죠. 그러면 함수 끝났죠? 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확인을 누르면 경고창이 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트에 일자 쓰다가 지금 넘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괄호가 한 번 더 닫혀야 되거든요, 얘가. 확인을 누르면 경고창이 뜨는데, 자, 보면 수식의 오류가 발견됐대. 제가 아까 데이트 괄호가 한 번 더 닫혀야 된다 그랬잖아요. 마무리를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얘를 눌러주시면 지가 알아서 괄호 닫아줘요. 그럼 날짜 나오나요? 나머지 자동 채우기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서식 없이 채우기도 한번 눌러줍니다. 자, 그럼 서식 없이 채우기 한번 눌렀더니 어떻게 되셨어요, 선생님들? 숫자로 나오죠? 이게 날짜도 표시 형식의 일종이기 때문에 서식을 빼면 다음처럼 숫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블럭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여기 표시 형식에 날짜라고 써져 있죠. 이거 클릭을 해서 옆에 화살표 눌러서 간단한 날짜에 서식을 넣어주면 다 날짜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블럭을 잡고 여기 오른쪽에 화살표 간단한 날짜. 됐나요? 요즘 이렇게 표시 형식을 바꿔줘야 되는 문제가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1번, 2번이. 사실 1번, 2번은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훨씬 많아요. 풀면 재밌긴 해. 풀면 재밌긴 한데 새로 응용하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살짝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쉬는 시간 좀 갖고요.